열대성 폭풍 데비가 북상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도 이번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들의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퀸즈 써니사이드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몰던 트럭이 전기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월요일 새벽 발생한 시신 훼손 및 유기 사건에 대한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미국 정부에 로비해 외국 형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새벽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전기레인지 약 100만 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비를 맞으며 달리는 열차 위에 올라탄 서브웨이 서퍼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북상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도 이번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비는 이동 속도가 느려 토요일까지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일대에 한랭 전선이 형성돼 있어 폭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침수 피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에서 열대 폭풍으로 약해진 데비가 내륙으로 더 진행해 많은 비를 뿌린 뒤 동해안의 중부 대서양과 북동부 해안으로 북진했습니다. 동부 해안으로 북쪽 버몬트주까지 주말에 수십 밀리의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 인근이나 해안가 주민들은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뉴저지 알렌타운, 클린턴 인근에는 최대 8인치의 폭우가 쏟아지겠으며 에디슨, 북부 뉴저지, 뉴욕시, 커네티컷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는 뉴욕과 보스턴을 지나 일요일 새벽 2시쯤 북동쪽으로 해안을 통과해 대륙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비는 월요일 아침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쪽 해안에 허리케인 중 가장 약한 카테고리 1등급으로 첫 상륙해 이후 속도가 떨어져 열대 폭풍이 되었으며 현재 최대 지속 풍속은 시속 80km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동부와 그 위 노스캐롤라이나주 남동부에 내일까지 많은 홍수가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버지니아주 일부도 폭우 홍수가 우려됩니다. 데비는 동부 해안에서 오데호 인근에 걸쳐 뇌우와 토네이도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버지니아주는 비상사태가 발령돼 있으며 메릴랜드주도 그 아래 단계 준비 상황을 지시했습니다. 데비로 지금까지 최소한 6명이 숨졌는데 이 중 5명이 교통사고와 쓰러진 나무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들의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Korean American for Harris는 전국의 주요 한인 민주당 인사들이 공동의장으로 참가하며 대선을 위한 한인 지지 조직을 가동하게 됩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한인 모임 Korean American for Harris가 온라인 출범 행사를 열고 선거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KAH 측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 주요 선출직 공무원들과 활동가들이 대거 참가해 해리스 부통령과 와일즈 주지사의 출마를 축하하고 당선을 위한 활동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설자 목록에는 실비아 루크 하와이 부지사, 앤디 킴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리글랜드 워싱턴 연방 하원의원, 패티 킴 펜실베니아주 하원의원, 샘 박 조지아주 하원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홍보해온 스티브 강 한인민주당협회 이사장은 2020년 대선 때 활발했던 대선 한인 지지 조직이 다시 가동되는 방식이라며 민주당과 해리스 지지 한인들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의 주요 한인 민주당 인사들이 공동의장으로 참가한다고 전했습니다. KAH의 공동의장으로는 강 이사장과 린다 심 NBC 연방정부 대외협력 디렉터, 마크 킴 전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진 김산 마테오 교육위원, 에스터 임 미 외교정책연구소 자문, 데이비드 리 콜로라도 인플루언서 등이 참가합니다.
KAH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폰뱅킹 활동을 전개할 한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기금 모금도 전개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퀸 써니사이드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몰던 트럭이 전기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세 남성으로 알려진 자전거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사고 발생 후 현장에 남았으며 기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은 퀸즈 써니사이드 43에비뉴 34스트리트 교차로에서 34스트리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흰색 화물 트럭이 43에비뉴의 자전거 보호도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전기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충돌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에 떨어지면서 머리에 외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18세 남성으로 알려진 자전거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데일리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는 뉴욕 한인 청과협회 소속 57세 한인 남성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럭 운전사는 사고 발생 후 현장에 남았으며 기소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영리단체 교통대안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는 올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14번째 자전거 운전자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번 사고에 대해 끔찍한 비극이라며 자전거 보호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월요일 새벽 발생한 끔찍한 시신 훼손 및 유기 사건에 대한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 브롱스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절단된 손과 발이 발견됐으며 용의자들은 나머지 훼손된 시신을 카트에 담아 열차를 타고 영클스로 이동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브롱스의 한 지하철역으로 2명의 용의자가 훼손된 사체 일부를 실은 세탁 바구니를 밀고 가는 모습이 담긴 섬뜩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뉴욕시경은 해당 영상은 용의자들이 시신을 실은 바구니를 끌고 열차를 타고 용커스로 이동해 시신을 불태운 뒤 버리기 몇 시간 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월요일 새벽 2시경 뉴욕 용커스 오크스트리트 브릿지 인근에서 카트와 훼손된 시신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소방관들이 목격하면서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2명의 용의자가 브롱스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메트로노스 열차를 이용해 시신을 브롱스에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마운트 버논 웨스트역까지 운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월요일 밤 11시 30분경 브롱스 로저스 플레이스 이스트 163 스트릿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표백제가 가득 담긴 냄비에 절단된 양손을 발견했으며 냉동고에서 다리를 포함해 절단된 신체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건물 1층에 위치한 델리 가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의 용의자가 훼손된 시신이 담긴 카트를 밀며 기차역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18살의 한 세입자는 월요일 새벽 매우 화가 난 것처럼 들리는 남자가 건물 밖으로 카트를 끌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여성 거주자는 세탁물 카트를 끌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며 하지만 일반 세탁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군가 굉장히 화가 난 듯한 목소리가 들렸고 너무 무서웠다며 일요일 자정 무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해온 세입자는 룸메이트가 있는 오래된 주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주민들은 그가 아파트 현관 계단에서 담배를 자주 피웠으며 이웃들에게 인사도 잘 건넸던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커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뉴욕시경에 이관했으며 경찰은 최소 1명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미국 정부에 로비해 외국 형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헌터와 함께 계약했던 동업자들도 조만간 법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증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검에 따르면 헌터는 부친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 루마니아 출신 사업가 가브리엘 포포비치우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포포비치우는 루마니아에서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었습니다. 포포비치우는 미국 정부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루마니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달라며 300만 달러를 헌터와 동업자들에게 지불했습니다. 웨이스 특검 측은 헌터는 로비 사실이 드러나면 부친이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루마니아에 위치한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가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포비치우는 지난 2017년 루마니아에서 부동산 사기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헌터와 함께 계약했던 동업자도 조만간 법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술과 마약 중독 문제를 겪으면서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린 헌터는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헌터는 이전에도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공화당은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고 중국의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헌터는 사업에 부친인 바이든 대통령을 이용한 적이 결코 없다며 공화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LA 북부 베이커스필드에서 규모 5.2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오늘 새벽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는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고 난카이 해구에는 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과 관련해 전문가 평가 검토를 열었고 난카이 해구에 거대 지진 주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7일 이내에 일본 열도의 남쪽에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수배나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NHK에 따르면 하라타 나오시 평가검토회장은 앞으로 7일 동안 평상시와 비교해 거대 지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평가검토회는 미야자키현 앞바다 지진의 관측 데이터 등을 분석해 앞으로도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며 해구 내 비틀린 지점에서도 지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난카이 해구 대지진은 도쿄의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규슈 지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구에서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입니다. 발생 시에는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 실종자를 내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규슈 남동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오늘 새벽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주의보는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가 0.2에서 1m인 경우, 쓰나미 경보는 쓰나미 높이가 1에서 3m인 경우에 각각 발령됩니다. 이번 지진으로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6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6은 서 있기 곤란하고 벽 타일과 창 유리가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 있는 수준의 흔들림입니다. 이외에 규슈 다른 지역과 시코쿠 서부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발생했습니다. NHK는 지진 발생 직후 재난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거듭해서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전기 레인지 손잡이를 반려동물이나 어린이가 실수로 잘못 건드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러 건 보고됐다면서 해당 제품 약 100만 대에 대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전기 레인지 손잡이를 반려동물이나 사람이 실수로 건드려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약 100만 대의 전기 레인지의 손잡이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콜로라도에서 반려견이 손잡이를 건드리자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상자에 불이 붙어 집안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약 110만 대의 전기 레인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3년부터 2024년 사이에 판매된 삼성전자 전기 레인지 제품 가운데 전면부에 손잡이가 있는 슬라이드인 전기 레인지에 해당됩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고객을 상대로 무료로 손잡이 잠금 장치나 커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리콜은 반려동물이나 사람이 실수로 손잡이를 건드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에 따른 조치라며 전기 레인지 위에 상자나 종이 등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회의에서도 전기레인지 손잡이를 실수로 건드려 주택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보고됐다며 이 같은 문제는 가스 및 전기레인지 모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2013년 이후 반려동물이나 사람에 의해 손잡이가 실수로 작동된 사례가 300건 이상 접수됐으며 이로 인해 약 25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8건은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혔고 40건의 부상자를 낳았으며 화재로 반려동물이 사망한 사례는 7건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회사를 상대로 리콜을 명령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리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전자레인지 손잡이를 실수로 잘못 건드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비단 삼성전자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다양한 브랜드의 레인지가 어린 자녀 또는 반려동물이 손잡이를 건드리며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레인지 손잡이에서 멀리하고 요리가 끝나면 손잡이가 꺼짐으로 제대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고객이 손잡이 잠금 장치나 커버를 받을 때까지 레인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그동안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손잡이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삼성은 고객이 웹사이트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부시간 기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무료 레인지 손잡이 잠금 장치나 커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시에서 비를 맞으면서 달리는 열차 위에 올라탄 서브웨이 서퍼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일대에 퍼부은 폭우 속에서 비를 맞으며 달리는 지하철 열차 위에서 점프를 하고 손을 흔드는 영상이 공개돼 소셜미디어 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주말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퍼붓는 폭우 속에 달리는 뉴욕시 퀸즈 7번 열차 위에 2명의 서브웨이 서퍼들이 즐겁다는 듯 점프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명의 서브웨이 서퍼는 뉴욕시 퀸즈 써니사이드에 위치한 역을 지나는 열차 위에 올라탔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뉴욕 아이들은 정말 다르다라는 태그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해당 영상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한 유저는 관이나 먼저 준비해라는 댓글을 남기며 위험천만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하철 서핑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번지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서퍼가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한 14살 소년이 서브웨이 서핑을 하던 중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14살 소년이 브루클린 F 열차에서 떨어지며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들어 현재까지 서브웨이 서핑으로 인해 5명이 사망했으며 올 들어 137건의 서브웨이 서핑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몰게지의 평균 금리는 6.73%로 전주보다 0.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30년 만기 대출의 평균 금리는 1년 전 6.9%였습니다. 15년 만기 고정 몰게지 평균 금리도 5.99%로 낮아졌습니다. 금리는 전주 6.07% 수준이었습니다. 1년 전 15년 만기 대출의 평균 금리는 6.33%였습니다. 지난달 7월 23일 4.28%까지 치솟았던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현재 3.97%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채권 투자가 몰리면서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하락한 것이 이번 주 몰게지 금리 인하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한 주택에서 야간 간호사가 오주된 영아를 때리고 흔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가운데 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3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고 대부분의 간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검사청은 간호사 40세 블레이크가 신생아를 돌보면서 울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반복해서 때리고 머리를 잡고 흔들었으며 이 같은 폭력이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블레이크는 최근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아기의 가족은 아이가 저체중으로 태어난 미숙아였는데 이같이 잔인한 학대를 받았다며 지역사회의 악몽이라고 진술해서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웨스트 218번가 근처 브로드웨이를 건너던 여성이 모페이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57세 게리 로이로 맨하탄 특수교육 교사이자 4자녀의 엄마입니다. 모페드 운전자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거리를 달리다 그녀를 친 것입니다. 더 포스트에서 입수한 짧은 영상에는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그녀를 확인한 후 당황한 듯 도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는 차량 견인 보조장치 결함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집단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텍사스에서 현대 팰리세이즈를 구입했던 메릴랜드주 거주 여성과 미주리에서 같은 차량을 샀던 미주리 남성은 이 차량의 차량 견인 연결 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현대차가 적절한 수리와 보상을 하지 않아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의 해당 차량 소유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센트럴지법에 집단 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대차는 앞서 스마트 연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 습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차량 소유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몰래 팔아넘긴 의혹에 대해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코스코가 비회원 매장 이용을 막기 위해 입구에 회원 확인용 스캐너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를 찾는 회원은 스캐너기에 사진이 들어간 카드형 회원 카드 또는 디지털 카드를 찍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비회원인 게스트가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트코 회원과 동행해야 합니다. 다만 거만을 위한 방문객, 약국 방문객은 회원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코스트코 측의 회원 확인 강화 정책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회원이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회원 카드를 가져갈 경우 운전면허증 등 별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코스코는 9월 1일부터 골드스타 연간 멤버십을 $60에서 $65, 프리미엄 멤버십은 $120에서 $130로 인상합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